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클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풍자 만평. 오늘은 잠수함 속의 위기경보, 사회로 부정선거는 예고편, 정권교체 난항, 그러나 내년 3월 대선 승리의 길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엊그제 TV조선에서 생중계한 국힘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황교안 후보는 홍준표 후보에게 배춧잎 투표지와 일장기 투표지, 이발의 투표지, 재단이 잘못된 불량 인쇄된 투표지 등의 부정선거 증거들과 선관위 직원의 이름이 거씨, 광씨, 글씨, 긱씨, 깨씨 등 한국 사람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마치 중국인 성씨로 추정될 만한 성을 소유한 선관위 직원이 무려 19,400명 이상이나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구글에 검색한 결과 대한민국 전체 533성씨 중 거씨나 긱씨, 깨씨 등 희귀성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황교안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는 자신은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모르는 일이라고 엉뚱한 대답으로 질문을 회피하면서 그런 껄끄러운 질문을 왜 나한테 하느냐라는 식으로 매우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또한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명백한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하태경 등 다른 몇몇 후보들은 황교안 후보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해서 당내 불협화음 운운하면서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에 의해서 180석이나 당하고도 아직도 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당의 현 주소입니다. 소설 25시의 작가 컨스탄틴 미르지 게오르기는 1930년대 중반 잠수함 수병으로 복무했던 경험을 통해서 잠수함 속의 토끼에 관련한 중요한 경고를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산소 측정 장치가 없었던 그 시절 잠수함 내에는 산소 측정을 위해서 토끼를 태우고 다녔다고 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토끼가 먼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토끼가 산소 부족으로 괴로워하거나 또는 토끼 귀에 튀어나온 핏줄이 터지거나 하면은 잠수함 내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잠수함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곤 했다고 합니다. 잠수함 속의 토끼는 그런 존재입니다. 잠수함의 토끼가 사라진다면 잠수함 안에서 발생하는 위기의 순간을 아무도 모르게 될 것이고 잠수함 안에 함께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불행한 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한 시대의 지식인들, 특히 시인이나 소설가와 같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고 민감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잠수함 안에 탄 토끼입니다. 현재 우리는 진정한 지식인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어서 잠수함의 토끼 역할을 하는 지식인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아직 희망을 포기했다는 게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호 잠수함 안에는 김유미 작가와 같은 분이 있어서 잠수함 속의 토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미 작가는 최근 다음과 같은 글로 대한민국호 잠수함 위기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설 같은 대한민국이란 그의 글에서 내년 3월 대선 정권 교체 없다, 4.15 부정선거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 위기 경보 사이렌을 울려주고 있는 소설가이며 시인인 김유미 작가. 김유미 작가는 내년 3월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는 국힘당의 대선 주자들 중 한 두 명을 제외한 그들 대부분의 그들의 말은 모두 사기다 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는 말로 국민을 기망하고 정권 교체만 되면은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안심시켜서 저항마저 하지 못하게 막는 사악한 더불어민주당 이중대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당의 정권 교체를 갈망한다면 4.15 총선에서 저질러진
부정선거를 모른 척할 수 없는 일이다. 수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국회의원 배지 달았으니 자기 배지 떼기 싫어서 외면하는 것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김 작가는 또 그러나 국힘당 저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라면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103명 중에 다음 22대 총선에서 또다시 부정선거가 일어난다면 그때는 50명도 당선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미 새로 총선에서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경험한 정권이다. 정권을 내놓으면 모조리 법정에 서게 되고 부정선거 관련자들은 법정 최고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저들이 쉽게 정권을 내줄 리 없다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권 유지를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일이다. 자명한 일이다. 내년 대선에서 일어날 부정선거를 막지 못한다면 정권 교체는 없다. 황교안 후보를 비롯해서 한두 명의 대선 주자가 서로 부정선거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은 당 차원의 부정선거에 대한 강력한 투쟁이 없는 한 사회로 부정선거는 그냥 묻히고 말 것이다. 하물며 이런 국힘당인데 내년 3월 대선에서의 부정선거에 대한 대비책이 나올리 만무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유미 작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민경욱 전 의원의 6.28 재검표나 영등포 재검표는 그나마 투표 용지가 존재하니까 재검표가 가능했다라면서 그러나 앞으로 있을 부정선거는 투표 용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은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그리고 전자투표는 당연히 전자개표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팅만 하면 0.001%까지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하다. 특히 여론조사기관을 이용한 여론조작과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 그대로 오차 없이 개표 결과를 만들어내면 어느 누가 시비를 걸겠는가. 사회로 부정선거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내년 3월 대선에서의 부정선거는 사회로 부정선거와는 질적으로 다르게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된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덧붙여 그것이 바로 코로나를 이용한 부정선거다. 내년 2월 전국 코로나 검사자 수를 하루 15만 명 정도로 늘리면 감염률 1.7%, 감염자를 2,500명 이상으로 늘려서 방역 5단계 이상으로 격상시키면 비대면 투표, 즉 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되는 명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미 방역 4, 5단계를 경험했고 1일 감염자 수 2,000명을 경험했다. 언론을 통해 심각성을 선동하면 전자투표를 어느 누가 반대할 수 있겠는가. 저들은 이미 고도로 기획된 부정선거의 시나리오를 완성시켜 놓았을 것이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김유미 작가는 부정선거는 내년 3월 대선에서 끝나지 않는다. 지자체 선거와 2024년에 실시될 22대 총선에서도 부정선거는 이어질 것이다. 야당 몫으로 50석 이내로 의석수를 만들어 놓고 범여권 250석과 당대당 통합을 하면은 일당 체제의 독재 국가가 완성되는 것이다. 50석도 정권에 충성하는 자들로만 세팅을 하면은 당대당 통합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럴진데 무슨 정권 교체를 꿈꾸는가 라고 통탄했습니다. 또 정권 교체가 안 된다는 것은 자유대한민국 체제가 사라지는 것이고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국가로 체제가 바뀐다는 뜻이라면서 집회 결사의 자유가 사라지고 언론 출판의 자유가 사라지며 종교의 자유가 사라진다는 말이다.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해서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사용권만 인민에게 부여할 것이며 사유재산 취득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다고 개탄했습니다. 이어서 사회로 부정선거 규명과 함께 향후 일어날 부정선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없다면 정권 교체는 공연불에 불과하다 라고 제1야당인 국힘당과 국힘당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소설가이며 시인인 김유미 작가의 소설 같은 대한민국, 내년 3월 9일 대선 정권 교체 없다, 사회로 부정선거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의 글은 진정 이 시대에 침묵하고 있는 대한민국 잠수함의 위기 상황을 알려주는 요란한 경고음이었습니다. 침몰하고 있는 대한민국 잠수함을 구해낼 수 있는 진정한 영웅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부정선거의 모든 유리한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코로나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시킨다면 우리는 전 국민이 1인 시위로 맞서서 투쟁을 해야 합니다. 전 국민이 1인 시위자가 되어서 목이 터져라 소리 높여 외쳐야 할 때입니다. 온갖 종류의 추악한 부정선거 투표지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고 모든 증거들을 우리 모두가 두 눈으로 확인했고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로 총선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로 총선 무효, 사회로 총선 특검을 실시하라, 사회로 총선은 총체적 부정선거, 부정선거를 획책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라고 소리 높여 외쳐야 할 때입니다. 5천년 역사의 고비마다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순간마다 나라를 구한 것은 임금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은 백성이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우리 강산, 우리의 조국을 사랑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우파 국민 여러분, 바로 당신들이 영웅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것이고 바로 세울 것입니다. 대한민국 우파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웅이며 우리나라는 영웅이 지킬 것입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저의 기도와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저의 이러한 노력과 또한 저의 후속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